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그래도 또 인맥으로 의리로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또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JYP 클럽 그러면 또 제가 앞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유사한 네. 덱스터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오해하실 수 있지만 박재현 씨는 이니셜입니다. 그렇죠? 제 이니셜이죠. 네. 그렇죠. 박진영 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JYP 클럽이고 이 클럽은 뭐 상당한 지금 뭐 유튜브 회원들도 많으신 것 같고 굉장히 그 인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출연하셨는데 김병욱 감독이 피드백이 왔어요. 네, 신선한 인물을 초빙해서 보기 좋았다. 요즘 찌글찌글하는 시트콤은 안 하시고 증권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그렇게까지도 오세요? 네, 왜냐면은 이 컨텐츠를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또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자, 소문으로 들었소의 첫 번째 주제는 뭐 매크로 이야기가 좀 들어있네요. 조금은 해야겠죠. 네, 해주시죠. 테이퍼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기사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상한 게 그 말 나오기 전부터 시장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랐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신경 안 써도 좋다가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굳이 그 안에서 좀 찾아내자면 다른 얘기는 사실 7월 FMC나 뭐 이럴 때 다 있었던 이야기고 네. 뒤에 금리 얘기 하나 붙였죠. 그래서 금리를 나중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 오도록 테이퍼링이라는 게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 10개월,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꾸준히. 내년 정도 만약에 줄어들어서 끝난다면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안 하겠다 바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숫자를 상당히 명확하게 줬습니다. 이게 이제 실업률은 3.5, 물가 상승은 2%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네. 그때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이 실업률이라는 게 3.5%가 됐었죠 사실은 작년에도 됐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5를 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네. 완전 고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지난달 실업률이 5.4%거든요. 5.4. 네. 그럼 이거를 예전에 5.4에서 3.5를 왔을 때랑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4년 반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원래 5.4가 3.5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뭐 조금 더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빠르다고 할지라도 사실 뭐 2022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23년 초에 하느냐 이것보다는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상의 시점보다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럼 이게 그래서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표현은 뭐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지만 네. 그 속내의 이제 숨은 뜻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테이퍼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은 하여튼 요원하고 멀었고 실제 그 수치들을 제시한 걸 보면은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속내는 움츠러들지 않으려고 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긴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들 두려워하시는데 테이퍼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긴축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냥 뭐 예를 들자면 뭐 밥상이 이제 너무 굶어가는 친구가 있어서 밥상을 차려주고 하니까 너무 먹어서 뚝뚝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반찬을 하나씩 빼는 거지 이 밥상을 걷어 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돈이 유동성이 뽑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회수되는 게 그냥 그저 나에게 주는 공급되는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뿐이라서 완화책입니다. 결국은 완화책의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으셨을 텐데 네. 이 유동성 장세의 끝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뭐 외국인이 사실 안 들어오잖아요. 네. 안 들어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상당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국인은 언제쯤 들어올 수도 있느냐? 대체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하실 텐데 되게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할 수가 있는 게 그냥 해외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요새 그래도 2차까지 다 맞은 거를 쳤을 때 완전 접종을 했을 때 미국이 50%가 조금 넘고요. 유럽의 뭐 영국, 독일,
뭐 이런 쪽은 이제 60%가 좀 넘거든요. 50%가 넘는 미국 쪽은 이제 우리가 이동량을 체크를 할 때 주로 공항을 얼마나 이용하냐 이런 걸 가지고도 체크를 하는데 공항을 이용하는 게 2019년이 100이었으면 2020년은 뭐 망했으니까 19년이 100이었으면 지금이 한 7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 이용도 마찬가지인데 식당 이용률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2019년의 식당 이용보다 지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굳이 나가서 먹지 않아도 될 밥을 나가서 먹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들 이제 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이 볼 때도 경제가 확실히 돌아오고 있고 뭔가 엔진이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국가나 증시와 아직은 그러지 못한 증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나쁜 얘기만은 아닌 게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2차가 지금 아직까지 뭐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맞을 거지 뭐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더 두시고 용기를 낼 수 있으시다면 시장에서는 바닥을 충분히 확인한 게 아닌가라고 좀 용기를 좀 내셔도 좋겠다라는 월요일에 나름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이나 타이틀과 실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많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가 탁 나오면은 기사에 일단은 움츠러들기 때문에 기사라는 게 사실 제목이 자극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뭐 이런 거죠. 뭐 고용지표가 좋았어. 그랬더니 증시가 올랐어. 고용지표 덕분에 올랐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용지표 좋았는데 증시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위기감 때문에 증시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 사실 말은 맞추기 마련이거든. 나름이라서. 그러니까 흐름이 진짜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게 매우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조금 필요하시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좀 한번 보시고 자주 얘기하시는 환율 얘기도 좀 체크를 자주 하신다면 좀 네.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길게 너스레를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진위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사실 뭐 이 4차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방역도 많이 강화되고 거리두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뭐 소비가 위축되는 거는 사실 있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소비가 다른 쪽으로 뿜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약간 뭐 명품 소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요새 백화점 가보면 네, 못 서서, 들어가요. 네, 러닝 해야 되는 아예 거. 못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주말에 좀 밀집된 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 모신 그 납골당이 강화에 있는데 네. 강화에 들린 겸 해서 숯가마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사람을 피해서 갔더니 미어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네. 다른 쪽으로 모이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간의 문제지 네. 우리도 맞이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사실 보이고 있는 거고 네. 그들의 길을 어차피 거의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증시에서는 용기를 좀 내셔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정상화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보복 소비라 그러잖아요. 눌려있던 소비가 그쵸, 이제 네. 어느 순간 팍 터지면은 그런 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거고 미리미리 우린 또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소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지 기업 얘기를 조금 해야지 너무 앞에만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거든요. 네. 기업이 아까 오늘 그래서 종목은 뭐야? 막 이런 거. 오전에 얘기를 좀 전에 하면서 네. 이동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이동량이 많이 늘었다 해서 제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오자면 많이 돌아다니면 주로 이제 차로 다니죠. 그죠? 그렇죠. 차로 다니면 많이. 차에 타이어가 닳게 되고 그럼 그 타이어를 많이 교체해야 되니까 네. 타이어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이제 코오롱 인더라고 코오롱 하는 인더? 회사입니다. 네. 타이어하고 네. 코오롱 인더가 이제 타이어 코드라는 걸 하는데 이게 네.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하긴 하지만 타이어가 고무로 만들죠. 근데 이게 그냥 고무로 만들면 뭐 그 무거운 차를 싣고 이제 돌아다니면 바로 갈려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강하고 내구재를 이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강재를 다 집어넣은 섬유질의 보강재를 집어넣는데 네. 그래서 되게 딱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질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타이어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이어 코드의 수출 가격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 나온 거 보니까
작년보다 35% 올라가서 3,890달러인데 이게 작년 말이 3,000불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1,000불이 오른 거고. $1,000. 그렇죠. 직전 가격 고점도 2019년대 초였는데 이때도 3,400불 뭐 이럴 때라 10%도 더 넘게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을 뭐 맞고 돌아다니기 막 시작했고 그럼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는데 의외로 타이어는 이제 신규 차량에 들어가고 교체 타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체 타이어 시장에서 신규가 차지하는 거랑 교체가 차지하는 걸 비교해 보면 교체가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돌아다닐수록 타이어는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뜻이고 네. 우리는 아직 아닐 거예요. 우리도 요즘은 근데 사실 지방에 워낙 많이들 이동을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잘 좀 꺼려하시고 이제 그쵸. 자가 운전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억눌린 상태에서 이제 돌아다녀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돌아다니니까 계속 타이어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전기차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전기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예, 그렇죠?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동급 그냥 차량으로 따지자면 한 500kg까지 무겁습니다. 5, 600kg 정도가 더 무겁다고요. 타이어의 마모가 늘겠네요. 또. 그렇죠. 무거운데 당연히 밑에 깔려 있으니까 사실은 더 강화된 타이어도 필요하고 마모도 빨리 되기 때문에 강화된 타이어는 그만큼 타이어 코드가 고무에 추가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타이어 코드를 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로서는 사실 호황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퍼져나갈 거고 사람들은 점점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호황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첫 번째 장점인 포인트.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본다면 수소 테마가 좀 엮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소가 후반에 갑자기 또 많이 각광을 받던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주가가 지금 거의 전고점 근처에 와 있어요. 게다가 수소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에 약간 무섭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혹시나 그냥 좋대? 가자,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은 더 가격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말씀드리자면 수분 제어 장치나 막전극 접합제라고 해서 MEA라고 했어요. 이걸 증설하는 걸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네. 뭐 현대차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뭐 내년 건물이나 뭐 발전용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내년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으로 이 회사에 사실 도움되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시장에서라는 게 요즘 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네. 우우하는 게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또 우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너무 좀 이렇게 좋다라고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수소 테마에는 엮여 있지만 다른 쪽에서 좀 원래 기본적인 이 회사의 틀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 생각입니다. 뭐 거래를 꼭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출해 보니까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단계인 도착된다. 거고요. 네. 네. 좀 작은 기업은 없네. 시간 좀 남은데. 아니 언제는 12분까지 하라 그래서 저번에는 모자르다 그러고 지금은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기업을 여러 개를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일이 있고 네. 저희 또 유튜브에 또 이렇게 막 해야 알았어요.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개를 말하는 거는 혼납니다 어디 가면. 알았어. 뭐, 하여튼 비싸게 하시네. 그래요. 뭐 하여튼 오늘 코오롱 인더스트리 예, 코오롱 인더를 좀 봤고 지난주 뭐였죠? 지난주에 저희 NC 소프트 했었죠. NC 매우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큰일이 좀 나긴 굴곡이 했어요. 있어요. 네, NC. 근데 이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렇게까지 망작이라고 평가를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망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실망감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이제 요금제만 이제 그게 이제 뭐 NC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면서 장점이거든요. 기업은 물론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이 유튜브나 이런 뭐 소셜 네트워크가 너무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게임 인플루언서가 이 게임을 이제 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소위 말하면.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망작이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그 회사 자체 이미지도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게요.
네, 사실은 그래서 뭐 리니지 M과 W인가? 리니지 W? W, 예. W는 조금 이제 뭔가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거에 대한 그래도 반전의 기회가 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아 근데 저는 사실 이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네. 유저들은 뭉쳐가지고 자기네들 단체 생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회사의 이미지가 망가지면 그래서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들이 이게 굉장히 결집력이 좋아서 한번 밑보였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무서워하거든요. 네. 회사에서도 그런 그들의 뭉침을. 어, 근데 이번에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건 다음번에 만약에 리니지 W가 나왔는데 과금 체계가 별로 없이 정말 즐기라는 식의 게임이 나왔다. 그것도 사실은 시장에서 안 좋아할 것 글쎄요. 같고요. 또 참 과금 체계가 복잡한. 신나게 나왔으면 네. 그러면 또 더 심할 것 같고.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지난주에 하여튼 NC소프트를 조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십니까? 네, 뭐 부르시면 나와야죠. 네. 주 1회. 네.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가 아침에 또 소문으로 들었어를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